안녕하세요. 장동준입니다. 이번 시간 이제 2강 우리 문학 만점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은요. 크게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갈래가 우리 현대시와 현대소설인데요. 현대시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많이 배웠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알려준 어떤 그런 정보들을 갖다 받아 적으면서 이 시의 주제는 이런 거다. 이 시의 표현은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 적는 어떤 그런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 어떤 시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되겠어요. 바로 현대시를 갖다가 내지적 관점으로 감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재적 관점으로 감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시의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가 감상을 해보는 겁니다. 시의 화자를 발견하고 그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고 그 상황에 처한 화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자습서라든지 참고서 이런 거 도움 없이 스스로 그냥 시에 대한 정보를 빼고 그냥 시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내가 해석해 보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지적 관점으로 감상을 하는 겁니다. 외지적 감상은 뭐냐면 시인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시가 창작될 당시였던 그런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을 갖다 추가적으로 붙여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대시는 내지적 관점으로 감상을 한 다음에 외지적 감상을 한다. 그렇게 하면 현대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소설 같은 경우는요.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물이에요. 그래서 소설의 어떤 그런 장면을 우리가 파악할 때는 인물의 정보를 파악합니다. 인물의 정보는 뭐냐면 인물의 처지, 인물의 성격, 인물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소설에서 인물이 한 명만 나오지 않고 2명 이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인물들의 그런 정보를 판단하게 되면 파악하게 되면 인물 간의 관계가 나와요. 서로 우호적인 관계인지 적대적인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물의 정보를 파악해서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게 되면 장면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현대 소설을 공부할 때는 인물에 주목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전 문학인데요.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현대 문학과 공부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고전 문학은 또 이제 그 안에 대표적인 장르가 고전 시가와 고전 소설인데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은 작품을 아는 친구들이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전은요. 딱 봤을 때 감상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예스러운 어휘와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과서, 참고서 등을 활용해서 가급적 많은 고전 문학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원문과 현대어풀이를 갖다가 같이 공부하는 어떤 습관을 들인다면 또 그런 내용들을 노트에 쭉 정리해서 고전 문학들을 많이 작품 정리를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고전 문학 감상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주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작품이 많지만 어느 정도 주제가 정해져 있다. 뭐 임금에 대한 충성, 또 자연 친화, 또 임에 대한 그리움 등등 어느 정도 주제가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아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자, 문학에 대한 만점 학습법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3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